이 가상자산 코인 투자 하긴 하는데 마치 도박처럼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오르고 내리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넘쳐나는 코인 종류에 비해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거래소들이 이 백서라는 이름의 사업 계획서를 공개하고는 있는데 순 영어로 돼 있는 데다 내용도 부실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6%.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한글 백서가 마련된 코인의 비율입니다. 코인 백서란 코인의 사업 계획서와 같은 문서로 코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투자 설명서와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백서는 전부 영어로만 쓰여 있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채 과거 백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코인 발행재단에 공정 공시 의무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사실상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백서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죠. 적어도 국내 프로젝트에서 하는 그런 ICO를 하고 이러는 것들은 한글 백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깜깜이 백서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제도권에 들어온 뒤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법 신고 이후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54개. 하지만 코인이 상장되더라도 제공되는 건 개략적인 정보와 홈페이지, SNS 링크 정도가 전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백서도 읽어보지 못한 채 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된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럼 백서 같은 거는 따로 읽어보거나 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백서라는 거 있다는 정보도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딱히 거기 백서 있는 대로 좀 더 유명하다 해서 코인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당장 손을 쓰기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검법상 자금 세탁에 대한 조치만 가능하다며 공시 문제는 향후 업권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정호진 기자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 기자, 지금 앞서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코인 투자자들이 좀 믿고 참고할 만한 지표가 없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백서를 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코인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또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백서만 봐도 많이 부실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달 빗썸에 상장된 한 코인의 경우에는 이 백서가 A4 용지 4장 정도에 불과하고 또 마지막으로 수정된 건 심지어 2019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계획이라든지 그 동안에 충분히 바뀔 수 있음에도 투자자들은 이 백서만 본다면 이 부분은 모를 수 있는 거겠죠. 네,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 투자 설명서는 수백 페이지나 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최근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된 비코인의 경우는 국내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문 백서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글 백서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한글 백서는 공개하지 않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 내부 정책이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은 이 코인 공부하려면 영어부터 공부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크건 작건 간에 가리지 않고 이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런 우려는 얘기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제도화된 시장은 아니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투자자들이 많이 또 참여하고 가격에 또 등락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특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4개 거래소를 등록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한 준 제도 틀을 갖다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가상자산들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펀더멘탈
차원에서 우리가 어프로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전반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좀 평가 이슈 이런 부분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그간 사실 이제 코인 거래소를 믿을 만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긴 했는데 이 투자 정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특별히 뭐 관심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보완되고 있는 게 없었나 보죠? 어때요? 물론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들은 계속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 이런 움직임은 계속 있었는데 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공시 의무 등이 담긴 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계류 중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일부 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코인 백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 이런 의무 조항도 있고 또 발행자의 특수관계인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도 그렇고 또 업무 보고서에 주요 사항들이 공시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안들이 있었고요. 예. 또 대선 후보들도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했죠. 네,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모두 이 디지털 자산의 관리 감독 기구를 공개하겠다라는 건데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 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기구를 마련해서 이 공시 제도를 비롯해서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사실 제대로 된 그 검증 제도 같은 게 좀 공시 제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라면 이제 거래소가 심사를 했으니까 그냥 믿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상자산 투자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뭐 인증평가제도 이런 부분들도 뭐 대안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심사 독점권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거래소에서부터 좀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여러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제도 차원에서 방금 이제 정 기자가 말한 가상자산 평가 인증이요? 인증평가. 인증평가 네.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시장 초기에는 이제 뭐 제도가 뭐 아무래도 바로 막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네. 좀 그럴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공공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어프로치 해가지고 또 시장스럽게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우리 이제 뭐 증권시장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주식도 있고 채권 같은 경우 평가사가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어떤 뭐 이를테면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상장할 때 그 자체에서 또 보는 그런 평가도 있겠지만 예. 마치 지금 저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전에 그 상장할 때 평가하는 것처럼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또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시장에서 민간에서 평가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가 워낙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정보들 갖다 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또 예. 공정하고 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런 접근을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가상자산 인증 평가라는 게 그 증시로 따지면 이제 기업에 대한 뭐 무디스나 이런 곳들의 랭킹 평가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처럼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지금 막 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현재 인증평가 업체들의 좀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장 초기다 보니까 좀 뭐 위원들의 뭐 공개해서 좀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사실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상장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지금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들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 코인 상장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많이 청탁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투명성이 좀 흐려질 수 있다. 좀 이런 부분들도 네,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상자산 인증 평가를 하면서 이제 코인 상장 심사자들의 어떤 신상이 공개되는 게 그렇죠.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프로앤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갖다 이제 공개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백서라든지 또 다른 차원에서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또 자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완벽한 공개 뭐 저 비공개는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적정한 수준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뭐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도 다 이제 쓰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해상충이 없다라는 것 갖다가 네. 사인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만약에 있을 때는 또 배제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틀로 하는 것이 어떤 제도 틀을 만들 때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전장치를 갖추더라도 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 전문 대학원장 그리고 정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